이제 겨우 주부 5년차. 김장은 아직 안 해봤어요. 친정엄마가 김장 도와준다고 오셨는데요. 급반전. 못하는 게 없는 줄 알았던 엄마도 김장은 처음이래요. 엄마도 저도 김치 처음 해보는 날. 시장에서 2장에 10,000원이길래 한번 사본 김장조끼 먼저 입어요. 요즘 이런 촌캉스 스타일 조끼가 유행한대서요. 하루한테도 입혀봤는데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엄마는 도와주러 오셨는데 편하게 쉬고 계시네요. 엄마 믿고 한 건데 시작부터 나낭. 생각해보니 엄마도 김치는 항상 할머니한테 얻어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엄마도 딸이었던 때가 있었나 봅니다. 김장은 야채 다듬고 준비하는 게 진짜 일이더라고요. 쪽파, 마늘, 생강은 기본 양념 재료이니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정말 유기농일까? 유기농이겠지. 야, 벌레가 이렇게 먹지 않게 키우려면은 벌레가 다 먹었어. 어제 마트에서 장도 봤는데요. 나름 식재료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홍갓이라는 야채가 있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지역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 음식 중 하나가 김치인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의 고향이 서울, 강원도라서 맵고 짠 김치를 먹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대신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육수를 전날부터 아주 공들여 우렸습니다. 디포리, 황태, 건표고, 대추, 대파 등을 넣고 전날 1시간 푹 끓인 뒤 12시간 동안 불 끈 채로 우렸어요. 저 졸업한 고등학교가 언덕 꼭대기에 있었어서요. 옛날에 별명 무다리였는데 어른들 말씀대로 나이 드니 하체 튼튼한 게 진짜 좋아요. 초보자가 배추 절인다고 설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절인 배추 귀엽게 딱 20kg 준비했고요. 절인 배추는 씻지 말라고 해서 물만 뺐어요. 배추. 좋다. 옛날 생각나. 나도 우리 엄마 생각나. 사위는 힘쓰는 일을 열심히 해주고 흥분한 강아지가 설칠까봐 2층에 하루를 가둬두러 올라가요. 엄마랑 도란도란 떠들면서 준비하니 시간이 금방 갔어요. 새우젓은 뭐? 새우젓 많아. 주젓! 어제 만들어둔 육수에 찹쌀가루 넣고 찹쌀풀을 써요. 육수가 감칠맛 돌고 진하게 잘 볶여서 김치맛도 기대가 됩니다. 저희 집의 유일한 김장 경력자는 의외로 남편뿐이었는데요. 내가 김장을 안 해봤어도 무채 다는 거는 해봤지 많이. 이게 지금 야 나하고 나오는 게 완전 다르잖아. 하지만 버무리보다 똑같지 않을까? 아 지저분해져 그렇게 되면. 얘는 지금 그냥 뭐 다 뭐 어떻게 해놓은 거니 지금. 그래서 안 해도 돼. 이거 얼마 안 돼. 결국 사위는 쫓겨나고 엄마가 무채를 다 썰으셨어요. 왜일까요? 남편들은 항상 뭔가 좀 빈틈이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김치 양념을 만들어 봅니다. 동생 시댁에서 보내주신 귀한 국산 고춧가루. 도시에서 이런 건 정말 구하기 쉽지 않다고요. 그게 꽉꽉 누르면 안 되고 얘는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살살 버무려야 되는 거야. 아 그래? 그럼 안 그러면은 냄새 나고 풋내 나고 이렇게 다 안 되잖아. 짓이겨지고. 아 진짜?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초보라 몰랐지. 너 이런 거 녹음하지 마. 메롱. 우리 엄마 김장 체험 중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걸로 한 컵이래? 응. 이게 180인데 200ml 이건 아닌데? 이건 200이라고? 응. 보통 180이야. 200이야. 재봤어? 응. 저쪽에다가 넣고 해야 돼. 그만 넣어. 어머니 여기다 집어넣어. 이거 여기다 놔봐. 아니야, 새우도 더 넣어. 너 이거 갖고 아니야. 북한 스타일. 이북 스타일 김치. 원래 새우 많이 넣어 여보. 젓갈을 내가 우리 많이 엄마 안 할 때 넣으니까. 봤는데 새우도 되게 많이 넣는다고. 새우 좀. 새우는 대구잖아. 근데 아빠는 이북이잖아. 그리고 생새우를 넣어야 되는데 생새우를 얘가 안 샀어. 시댁에 한 통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익혀보고 결정하려고요. 레시피를 찾다 보니 유슈가랑 미원을 넣어야 진짜 제맛이 난대요. 설탕을 넣으면 김치가 금방 무르고 유슈가를 넣어야 안 무른다고 하더라고요. 그치만 저는 12시간 우린 황금 육수와 매실액으로 됐어. 이제 김치속 만들기 끝! 수강배추가 고소하다고 해서 선택했는데 정말 달고 고소했어요. 배추 줄기 쪽에 꼼꼼히 김치속을 넣어야 해요. 유튜브로 배웠습니다. 김장은 처음이라 연습 삼아 20kg 해봤는데 생각보다 할만해서요. 내년엔 40kg 도전. 머리 대가리 치고. 김치속 남은 걸로 겉절이를 만들려고요. 엄마가 배추는 사선으로 자르라고 해서 자르다가 손까지 같이 잘랐어요. 어떡해. 아파. 네, 심하게는 안 꼈어. 조금 꼈어. 이게 후려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 하다 보면은 오, 피 많이 나. 빨리빨리 지혈시키고 아유. 급하게 지혈하고 밴드 붙여서 조치했어요. 원래 나 잘하는데 왜 엄마 앞에선 항상 실수하지? 절인 배추 20kg로 김치 4통이 나왔습니다. 김치가 망한 것 같지는 않아서 주말에 한 통 들고 시댁 갈 거예요. 김치는 처음이었지만 수육은 제 전문이에요. 수육을 좋아해서 눈 감고도 만들거든요. 물에 양파, 대파, 월계수잎, 통후추, 된장 한 숟갈 넣은 게 다예요. 수육용 고기를 압력솥에 찌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 쉽게 부서지더라고요. 열 보존이 잘 되는 316 냄비나 무쇠에 넣고 푹 삶아야 고기가 야들야들 탱글탱글해져요. 보쌈에 곁들이는 마늘 소스 진짜 좋아하는데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다진 마늘과 다진 양배추를 섞어서 만들어야 한대요. 그래야 맵지 않고 달달하니 맛있다고요. 양배추 때문에 마늘 소스에 물이 좀 많이 생기는데 건더기만 건져서 고기 위에 올리면 돼요. 김장 육수가 많이 남았는데 버리긴 아깝더라고요. 집된장이랑 시판된장 반반 섞어서 냉이 된장찌개 끓였어요. 공들여 끓인 육수라 그런지 찌개 맛이 참 깊었어요. 역시 음식 맛의 비결은 육수입니다. 양배추에 참기름, 소금, 후추 뿌린 일본식 샐러드. 지난번처럼 그렇게 맵지는 않은데? 아빠랑 남편이 수육을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야, 훌륭한. 그치, 야들야들하게 잘 됐지. 마늘 쑥 되게 맛있는데? 그래? 밥도 진주쌀이랑 찹쌀 같아. 그치? 완전 맛있게 나가서. 고급 식자재? 추워질 무렵 1년에 한 번 이렇게 먹는 게 인생의 작은 기쁨 중 하나죠. 몸살이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멀쩡했어요.
보조 냉장고로 쓰던 빌트인 냉장고를 김치 모드로 돌려놨어요. 겉절이는 실온에 두어 숙성시키고 있는데요. 겨울 내내 맛있는 김치 먹을 생각에 설레요. 김장 해보고 느낀 점은 사 먹는 김치가 결코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한 포기씩 사 먹을 때 왜 이리 비싸지 싶었는데 정성이 많이 들어가니 비쌀만도 해요. 오늘은 오랜만에 원목도마 사포질도 해두려고요.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귀찮아서 자꾸 미루게 돼요. 사포질하고 젖은 행주로 닦아낸 다음 도마 전용 오일을 충분히 먹여둬요. 반질반질하니 때깔도 예뻐지고 칼질도 더 편해져요. 어제 김치 만든다고 생강을 너무 많이 갈아놨어요. 그래서 토종꿀로 생강청 만들어 두려고요. 전 간장과 설탕이 베이스가 된 음식에 생강 넣는 걸 좋아해요. 은은한 생강향이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데 생강가루를 사용하면 사실 풍미가 좀 떨어지거든요. 엄마는 생강을 꿀에 절여뒀다가 요리할 때 쓰시더라고요. 몇 개월 보관해도 괜찮고 가끔 뜨거운 물에 타서 티로 즐기기도 해요. 원상 복귀된 냉장고 정리해야 되는데 오늘도 흐린 눈 해봅니다. 그릇에 묻은 귀한 토종꿀이 아까워서 뜨거운 물 부어 원샷. 오늘 오후에는 약밥을 만들려고 해요. 대추에 씨를 빼서 돌돌 말아 대추꽃 만들면 더 예쁘겠죠? 결혼할 때 전기밥솥을 3인용으로 구입했어요. 그땐 저도 회사원이었고 지금처럼 요리를 많이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작고 동글동글한 제 밥솥이 너무 귀여워 보였는데 날이 갈수록 큰 손이 되어가며 요즘은 제 밥솥이 작게 느껴져요. 대추, 밤, 은행, 호두, 잣을 넣었어요. 절전 모드가 종료되었습니다. 선택해 주세요. 백미, 쿠쿠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겨울이라 해가 짧아져 오후 4시만 되어도 이렇게 어두워져요. 간장을 조금 많이 넣었더니 간장향이 많이 나요. 틀에 참기름을 살짝 발라 약밥이 달라붙는 걸 방지해요. 며칠간 저의 든든한 간식이 되어줄 약밥이 완성되었어요. 잣은 향기를 즐기는 목적도 있기에 마지막으로 위에 뿌려줘요. 오늘 마음먹은 김에 수정과까지 만들려고요. 수정과는 생강과 계피를 따로 끓여서 합치기만 하면 돼요. 그래야 더 맛이 깊게 우러난대요. 생강물과 계피물을 끓이는 동안 막간을 이용해 편집을 했어요. 유튜브란 게 한가하고자 하면 끝없이 한가하고 바쁘고자 하면 끝없이 바쁠 수 있는 일인데요. 이사 온 뒤로 마음이 편해지다 못해 너무 여유만 찾았던 것 같아서 요즘 또 반성하고 있어요. 요즘 일상 중간에 종종 반신욕도 해줍니다.
일본 여행 갈 때마다 사오는 무인양품 입욕제도 뿌려주고 집이 너무 추워서 몸을 덮어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짧게 반신욕하면 뇌가 신선해져서 다음 일에 다시 집중할 수 있어요. 밤인데도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랄까요? 반신욕 한 김에 아예 다 씻고 왔어요. 그 사이에 생강물과 계피물도 진하게 우려졌네요. 수정과는 생강차와 들어가는 재료는 거의 동일한데 맛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죠? 입을 개운하게 씻어주는 청량한 느낌이 참 좋아요. 역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오늘 저녁은 약밥과 수정과로 간단히 해결하려고요.